2023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앞 87세의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마치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옆에서 차남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법원 대기실. 반대편 의자에는 85세의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3년을 함께한 아내. 하지만 이제는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버린 사람.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영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김영수 씨, 아직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재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노인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63년의 세월, 전쟁을 함께 겪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부를 일궈낸 그들이 왜 인생의 마지막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일부 증여의 시작. 그 2021년 3월 봄날의 결정. 여보, 민호한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에요? 김영수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아직 건강하신데? 아직 건강할 때 정리해야죠. 나도 이제 87이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소. 영수는 평생 건설 자재 유통업을 했습니다. 1970년대 서울이 급성장할 때 작은 자재상으로 시작해서 IMF 외환위기도 넘기고 결국 자산 30억대의 중산층 부자가 됐습니다. 강남의 소형 상가 건물 하나, 경기도의 작은 토지 몇 필지, 그리고 거주하는 아파트.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큰 재산이었지만 영수 본인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키웠어야 했는데 그는 늘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장남 민호가 사업을 이어받아 더 크게 키우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실 건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가 건물이랑 경기도 땅들 대충 18억 정도 될까요? 18억이요? 그럼 우리한텐 뭐가 남는데요? 이 아파트랑 예금이 있잖소. 우리 살기엔 충분해.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정한 일에 반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3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남편 뒤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아내였습니다. 수진이는요? 둘째한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수진이는? 나중에 생각해보지 뭐. 영수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장남에게 대부분을 주고 나면 차남에게 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사업을 이어받고 부모를 모실 테니까요. 2021년 4월 15일 법무사 사무실. 자,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김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상가 건물의 시가는 약 12억, 경기도 토지들이 약 6억, 총 18억의 재산이 자신의 이름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사업 더 크게 키워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너한테 다 맡긴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순자는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동의했다는 서명도, 그녀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차남의 섭섭함. 그날 저녁 차남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아버지가 형한테 18억을 줬다며? 그게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 너도 조금. 됐어? 어차피 나는 마지가 아니니까. 그냥 섭섭하다는 얘기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간의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2부 동거의 시작.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호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만큼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도 괜찮겠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 집이 방도 여유 있어요. 오셔서 편히 지내세요. 며느리 이지영도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지영은 45의 중년 여성으로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두 딸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은 넓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죠. 지영은 순자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우리가 패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영수 부부는 강남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호는 분당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방은 민호 부부가, 작은 방 하나는 부모님이, 나머지 하나는 가끔 오는 딸들의 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미역국인데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정성이 대단하네. 지영은 정말로 정성껏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시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병원 갈 때마다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영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재산 잘 물려준 것 같아? 민호 집에 오니까 편하잖소. 그러게요. 며느리가 참 착해요.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2021년 11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인데 제가 친구 만나기로 약속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내가 혼자 갈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꼭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지영은 바빴습니다. 필라테스 수업, 친구 모임, 백화점 쇼핑. 처음의 정성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영수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소? 아니에요? 며느리도 자기 생활이 있어야죠. 순자는 남편을 달랬지만 사실 그녀도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있던 영수에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왜? 이 정도 소리도 크다고?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료 준비해야 하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내 방에서 하면 되잖아? 방이 좁아서 거실에서 해야 하거든요. 영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집도 아니고 아들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는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되냐?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억을 줬는데 내가 TV 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2022년 3월 어느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간을 좀 세게 했나 봐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며느리, 나이 든 사람은 짠 거 먹으면 안 돼. 혈압 올라간다고?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 하지만 다음날 저녁 국은 더 짰습니다. 며느리,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한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화? 내가 화를 내? 내가 18억을 줬는데 이것밖에 못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영이도 실수할 수 있죠. 너도 내 아내 편이구나. 좋아, 좋아. 영수는 숟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시아버지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지영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그 산부 갈등의 심화. 아버지,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생활비?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더 모시니까 식비도 늘고 전기세, 수도세도 다 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병원비는 내가 내고 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두 분 모시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영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18억을 줬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버지, 18억은 사업 자금으로 다 투자했어요. 현금 여유가 없어요? 그럼 빼면 되잖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돌아가는 게 있어서. 결국 영수는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호는 부모에게 더 냉랭해졌습니다. 2022년 8월 무더운 여름.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영이 순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무슨 소리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활이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부모님 시중만 들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 폐를 끼쳤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아버지가 너무 간섭이 심하세요. 제가 뭘 해도 잔소리고 제가 어디를 가도 물어보시고. 그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조용하시고 착하시니까. 근데 시아버지는 18억 주신 거 매일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네, 질러요? 아버지는 손님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근데 왜 맨날 불평만 하세요? 내가 언제 불평을? 매일이요? TV 소리, 음식, 청소, 온도 전부 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럼 제대로 좀 하지 그래. 제대로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요? 18억 받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순간 영수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게 버릇이 어떻게 됐어? 아버지,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결국 그날 영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부 유랑의 시작. 형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차남 수지는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작은 30평 아파트였고 수진의 아내는 시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무실 방이 마땅치 않아서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응, 괜찮아. 영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18억을 가진 사람인데 아들 집 소파에서 자고 있다니. 수진의 아내는 냉랭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기는 했지만 말수가 적었고 영수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님이랑 화해하세요? 여기서는 오래 계시기 힘들어요? 왜? 나 때문에 불편하냐? 그게 아니라 집이 좁아서요? 그리고 제 아내도. 영수는 알아듣었습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수진이도 결국 18억을 못 받은 게 서운한 거겠지. 2022년 11월 영수는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5만 원입니다. 일주일 있을 건데 깎아줄 수 없어요? 그럼 30만 원에 드릴게요. 영수는 모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고 좁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공간, 이곳이 87세 노인의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들어와요? 나는 거기 안 가. 그럼 어디서 자는데요? 모텔.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모텔에서 자고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 수 없잖소. 민호 집도 못 가겠고 수진이 집도 오래 있을 수 없고. 여보,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 우리 집이 어디 있어? 전세 줬잖소. 그럼 전세 빼서 다시 들어가요? 싫어. 나는 아들들한테 실망했어. 18억을 줬는데 이 꼴이야. 순자는 울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제발. 하지만 영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22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영수는 모텔에서 모텔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혼자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낮에는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모텔로 돌아와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물려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크리스마스 이브. 영수는 홀로 모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TV를 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여보, 크리스마스인데 같이 보내요? 여보, 거기 있어요? 당신이나 민호네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여보, 나도 힘들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63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요?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오부 재산 분쟁의 시작. 김영수 씨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장남에게 증여한 18억은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입니다. 취소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이게 사유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수는 좌절했습니다. 그럼 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김영수 씨 명의로 남은 건 전세준 아파트 하나와 예금 약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네, 나머지는 전부 장남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여 전에 이런 상황을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순자는 혼자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인께서는 증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네요. 동의서도 없고 남편이 알아서 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단독으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혼하시는 겁니다. 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3년을 함께 사셨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도가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니요? 63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인의 권리를 찾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걸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병원.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18억 받았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도 그 말씀하시려고요? 18억이 뭐 대단한 돈인가요? 사업하면 금방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어요.
매일 불평하시고 저희를 무시하시고 저희도 사람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맞나요? 순자가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순자의 말에 영수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63년 살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요? 당신 미쳤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변호사한테 갔다 왔어요? 제 권리를 찾으려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대요. 영수는 황당했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 당신이 민호한테 준 18억. 그거 제 몫도 있어요? 제가 63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모은 재산이기도 해요. 그건 내가 번 돈이잖소. 당신 혼자 번 돈이에요? 제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사업 도와주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요?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재산 증여할 때도 제 동의 한 번 안 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3년 동안 당신 그늘에서 살았어요? 당신 말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당신을 버리겠소? 이미 버렸잖아요? 민호한테 18억 주면서.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하겠단 거요? 네. 법적으로 재산을 나눠야 저도 살 수 있어요? 좋소. 하시오. 나도 이제 당신이 지긋지긋하오. 영수는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육부법정 투쟁. 2023년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원고 박순자 85세, 피고 김영수 87세, 청구 취지 이혼 및 재산 분할. 이 소식은 빠르게 가족들에게 퍼졌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랑 이혼하시려고요? 그래야 해.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수진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받은 18억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냥 너희 아버지랑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어머니,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2023년 6월 10일 첫 번째 조정길.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두 분 63년을 함께 사셨는데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네.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씨, 혹시 재산 문제만 해결되면 이혼하지 않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재산도 문제지만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영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제 아내가 돈 때문에 저를 버리는 겁니다. 저를 먼저 버린 건 당신이에요? 18억 주면서.
내가 언제 당신을 버렸소? 제 동의도 없이 우리 재산을 다 줘버렸잖아요.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김영수 씨, 증여 당시 부인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동의? 그냥.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서면으로 된 동의서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김영수 씨 단독 명의 재산이었으므로 단독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63년이나 되고 부인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면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영수가 반발했습니다. 기여도? 집안일이 기여도입니까? 당연하죠. 제가 집안일 안 했으면 당신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첫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두 번째 조정기. 이번에는 양측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63년 동안 가정을 돌보며 피고의 사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입니다. 영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재산 형성은 피고가 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가사를 담당했을 뿐입니다. 단순히 가사라고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단순한 일입니까?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남은 재산과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총 23억 정도인데 이 중 30%면 약 7억 정도 됩니다. 영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억? 말도 안 됩니다. 그 돈은 내가 번 돈이에요? 김영수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63년 같이 산 걸로 7억을 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자도 말했습니다. 30%도 적어요? 제가 63년 동안 희생한 걸 생각하면 50%는 받아야죠. 50%? 당신이 미쳤소? 조정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2023년 9월 5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왜 이혼을 원하십니까?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63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장남에게 18억을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산을 장남에게 준 것도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는 받지 않으셨군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원고는 증여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3년 동안 남편 말에 반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도록 교육받았어요. 남편 말이 곧 법이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장남 민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아버지로부터 18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동의는 있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오셨으니까 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증여 후 부모님을 모셨습니까? 네,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약 1년 정도요? 왜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으십니까? 민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서로 불편해서요? 18억을 받았는데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차남 수진이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증여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네. 형만 18억을 받았으니까요. 어머니 편을 드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불쌍해서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평생 희생만 하셨어요? 순자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63년 동안 작성한 가계부입니다. 낡은 공책들이 제출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63년간의 기록. 이 가계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피고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IMF 때도 원고는 집안 경제를 지켰습니다. 판사가 가계부를 넘겨봤습니다. 감자 500원, 파 200원, 버스비 절약. 가계부에는 생생한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도 가계부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원고가 시부모를 봉양한 기록입니다. 병원 영수증, 약 처방전, 요양원 비용 내역서들이 제출됐습니다. 원고는 시부모를 15년간 모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서 간병했습니다. 판사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 증여 시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진실과 후회. 그날 밤 영수는 모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60년 25세 청년 김영수는 23세 박순자와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죠? 처음 본 날부터 순자는 순하고 착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자는 시집살이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힘든 농사일도 가난한 생활도. 1970년대 영수가 서울로 올라와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순자는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요. 내가 크게 한번 해볼게. 괜찮아요? 당신만 믿어요? 1980년대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일만 했죠? 순자는 혼자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일하시는 거야? 순자는 아이들에게 늘 아버지를 좋게 말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영수의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다 망했어? 다 끝났어?
여보, 포기하지 마요. 우리 저축한 돈이 있잖아요. 순자는 20년간 모은 돈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 돈으로 영수는 사업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때 한 번도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돕는 게 아내의 당연한 도리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0년대 영수는 성공했습니다.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바빠. 나중에.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아, 그래? 미안. 깜빡했네. 영수는 순자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그리고 2021년 영수는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순자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순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그는 혼자 울었습니다. 순자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녀는 평생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희생하는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뭐가 좋아? 딸이 어렸을 때 물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좋아? 엄마 꿈은 뭐야? 너희를 잘 키우는 거. 순자는 자신만의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8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도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두 노인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3 가단일만 2345호 이혼 청구 사건.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3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억 원을 지급하라. 4억. 23억의 약 17%. 순자가 원했던 50%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63년간의 기여를 인정하나 증여가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점, 그리고 증여 당시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만할래요? 지쳤어요? 그 팔부 파국 그 후 2023년 11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순자는 제3분할로 받은 4억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20평 아파트. 생전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순자는 빈 집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영수는 전세를 뺀 돈과 남은 예금으로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87세 노인의 새로운 시작. 아니,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죄송해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8억 받고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시부모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어. 어머니, 제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라. 하지만 기대는 안 해.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게 된 거죠. 수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아버지 후회되세요? 형한테 18억 준 거. 영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되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제가 모실까요? 아니다. 너한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나는 혼자 살 거다. 하지만 가거라.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수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순자 씨 이혼했다면서요? 네, 63년 살다가 헤어졌어요. 와, 대단하시네. 그 나이에 이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할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영수는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가 악화되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죽는구나. 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순자에게 아들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민호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거래처가 부도났어? 얼마나 손해봤는데? 5억.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 그럼 우리 어떻게? 아버지한테 받은 상가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결국 민호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가를 팔았습니다. 12억에 샀던 건물을 10억에 급매로 18억 받았는데 이제 8억밖에 안 남았네. 민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걸.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영수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가 와주셔야 합니다. 민호와 수진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어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으, 아버지, 제가 왔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언어 장애도 있고요. 장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 아버지 어떻게 하지?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이제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아들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전 부인이라고 했더니 순자는 병상의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63년을 함께한 남자. 이제는 남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영수가 순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으.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돌볼 거니?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니? 지영이가 간병할 수 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싫어할지 뻔했으니까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할게. 네? 내가 너희 아버지 돌볼게.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내가 매일 가서 간병할게. 어머니 왜요? 이미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6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냥 버릴 순 없더라.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돌봐줄게. 미워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던 적도 있었으니까. 영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24년 10월 영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창문 열어줄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표정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보, 후회되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나도 후회돼. 왜 진작 말 안 했나? 63년 동안 참기만 했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당신을 돌보는 거니까. 영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당신 나이에 우는 거 안 어울려. 순자는 영수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18억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데. 근데 저는 돈만 받고 부모님을 버렸어요. 민호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망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건물도 팔았어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영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날 이후 민호는 더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지영도 가끔 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수진도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 서운했어요. 형만 18억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근데 이제 보니까 돈이 뭐가 중요해요? 형도 결국 다 잃었어요. 사업 망하고. 수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받은 게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형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듯이. 농담이에요, 아버지. 형도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순자는 작은 케이크를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오늘 크리스마스야? 케이크 사왔어?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63년 동안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 번도 안 사준 사람이 뭔 케이크냐고? 하하, 나도 늙어서 감상적이 됐나 봐. 순자는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소원 빌어. 뭐 빌 거야?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순자를 제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영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분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 수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손주들이 울었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으흐. 영수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입술을 읽으려 했습니다. 미안. 해. 알아? 나도 미안해. 사랑. 해. 나도 사랑했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김영수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혼했는데 상주가 누구야? 글쎄, 전 부인도 있고. 민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상주하십니다. 뭐? 이혼했는데? 63년을 함께 산 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순자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부인입니다. 아,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일장이 끝나고 영수는 화장됐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민호와 수진이 절을 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남은 재산은 전부 박순자에게 양도한다. 민호에게 증여한 재산 중 남은 것도 가능하다면 순자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호, 수진에게 너희에게 미안하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했다. 용서해다오. 수진이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당신과 함께한 6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소. 내가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요. 사랑하오. 순자는 유언장을 읽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진작 이런 말 안 했어? 며칠 후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진 것 중에서 5억어치를 어머니께 드릴게요. 민호야, 괜찮아? 너도 사업 어려운 거 알아? 아니에요?
아버지 유언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 양심이 편치 않아요? 18억 받았는데 부모님께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이게 최소한의 도리예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민호야, 나는 이제 자유로워.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 그늘에서 살았거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진짜로? 그래. 기다릴게. 그 1년 후 2026년 2월 순자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정말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왔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대단하네. 순자는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끔 영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 걱정 마. 순자는 영수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장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63년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서로를 더 소중히 대하자. 그 에필로그는 그 교훈.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비극입니다. 63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 18억의 재산이 가족을 파괴한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깨달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소통. 김영수는 평생 아내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에 관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 존중. 김영수는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63년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재산보다 중요한 것. 민호는 18억을 받았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었고 죄책감에 시달렸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가족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독약입니다. 네 번째 교훈 증여의 올바른 방법.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할 것. 2. 자녀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3. 자신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남겨둘 것. 4. 증여 후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미리 약속할 것. 다섯 번째 교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박순자는 85세에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교훈 용서와 화해. 영수와 순자는 이혼했지만 마지막에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순자는 아픈 영수를 돌봤고 영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세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남기세요.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재산을 받았다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세요. 돈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중요한 결정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은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통과 존중이 없다면 그 재산은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소중해요. 늦기 전에 5년 후 2030년 순자는 90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정말로 매주 찾아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민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행복합니다. 수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닙니다. 형과 화해했고 지금은 서로를 지지합니다. 어느 날 순자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에게 유언을 남길게.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들어. 할머니가 죽으면 재산을 너희 아빠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야. 할머니. 그리고 너희 아빠들한테 말해.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돈보다 형제가 더 소중하다고. 내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묻어달라고 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63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손주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영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손주들 잘 컸지?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작 후기.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노년의 재산 문제로 헤어지는 비극.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배우자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상의하세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이룰 수는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세요.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